반갑습니다. 윤혁경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하반기에 지금 벌써 오늘 세 번째 쓰네, 그죠? 예. 그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말 아세요? 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 안 되고, 이게 더구나 이게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절차 규정을 또 어기면 안 되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뭐 지금 이거 한번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안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어떤 그 여러분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일반 조합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적절히 잘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하긴 했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 재개발 재개발 특히 더 힘든 게 10년 안에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 단계가, 그 앞 단계가 이제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전체적 의견 모으는 그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준비위원회, 추진위원 말고 그 준비위원회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자. 그게 사실은 이제 행정행위는 첫 출발하는 거니까, 그게 출발해서 사업 승인까지 땅 파는 데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5년에서 한 6년 이렇게 걸렸어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그냥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뭐 그거 한다고 한 4, 5년 걸리는 거고, 실제 행정행위는 한 6년에서 7년 보통 그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이게 급한 거예요. 빨리 급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지금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절차를 좀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빨리 서울시가 이렇게 미리 결정할 범위를 정해줘요. 요 정도까지. 여기는 이 지역은 한 40층 정도 건축해도 되겠고, 이건 한 25층 건축해도 되겠어. 용적은 뭐 300% 차지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 뭐 2종에서 3종 갔으니까 용적률이 한 50% 올랐으니까 반은 내놔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을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계획하기는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구청장이 그걸 받아갖고 의견 수립하는 게 30군데에서 한 60군데 된다 그랬죠. 제가 그거 하는데 몇 달, 뭐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구청에서 의견 청취해서 이제 주민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 그다음 구의회까지 보고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1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서울시에 올라갔다고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가면 또 서울시 주관 부서들이 또 뭐 매주월 고주월 다 각각 부서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도 수정해갖고,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이게 최종 의사결정하는 데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한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오케이 하면 바로 통과되는데, 오케이 한 번에 통과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다. 왜냐면 주민은 욕심껏 올리거든요. 그죠? 주민이 우리가 신청하면서 우리 욕심을 좀 줄여갖고 올리는 조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좀 다 욕심껏 올려요. 그럼 그 욕심껏 올리면 그걸 시에서 볼 때는 과하다, 문제가 있다, 요건 개선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게 한번 보완해, 다시 심사해, 이러면 그걸 다시 이제 시청, 구청, 조합까지 내려와서 또 뭐 그게 다 지적했던 사항 다 보완해야 되니까, 그거 보완하는데 몇 달 걸릴까요? 6개월에서 1년 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2년, 3년 거리 막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너무, 왜냐면 공무원들도 이런 행정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깊이 나서갖고 뭐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줘요. 서류를 접수해라. 접수해보면 그때 검토하기 전에 접수하기 전에는 잘 이야기도 안 해줘요. 왜냐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책임 묻잖아요. 야, 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안 해줘?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 안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이해하고 교육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일이 이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떤 지역에 있는 조합이 불만이 있어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듣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행자 이제 앞에까지는 사업 승인까지 이제 내는 것까지는 갔죠. 그래서 이제 시행은 누가 하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는데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하려는 방법도 있어요. 시공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즘은 이제 신탁하는 회사에다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방법론은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방법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장 적합할까? 재개발 재건축사 공공시행자가 이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데 사실 시장군수는 안 합니다. 귀찮아서 이건 뭐 조직도 없고 이제 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안 하고 있고 보통 토지주택공사 이게 이제 LH가 하거나 서울시 같은 SH가 참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 이제 서울에 몇 군데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이 진척 속도가 그렇게 잘 안 나더라고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가고 원래 그 의견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더라. 이렇게 지금 속도가 나는 게 몇 군데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총회가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건 총회입니다. 예산, 뭐 조직, 인사는 무조건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총회 안 거치면 계약이고 뭐고 전부 다 무효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돈 쓴 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돈 쓴 거, 계약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합 총회할 때 다 인준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생기죠. 돈은 이미 쓰고 나갔는데 누가 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물우물해 갖고 나갔는데, 옛날에 이제 조합들이 중간에 이게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조합이 무산된 게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제도를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쓴 금액의 몇 프로, 지금 아마 70%까지 준다 하더라고. 내가 이제 한 10억을 썼다. 시점을 10억을 썼는데 그 중에 한 7억 이게 보상을 해줘요. 왜냐면 조합이 무산되니까 그 뭐 설계자 선정되고 돈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신청이 들어오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제대로 썼을까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거 막 써서, 그러니까 대충, 뭐, 네 조건, 내 조건, 이렇게 쓴 경우가 너무 많아가 그거 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10억 썼는데 실제 인정되는 게 보면 뭐 한 7억, 5억, 어떤 데는 3억 이렇게밖에 인정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3억 같으면 이제 3억에 70%에 한 2억 천 주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는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총회를 거쳐야 될 상황은 반드시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은 과반수의 찬성이에요. 근데 정비 사업비는 100% 이제 10% 이상 증가하면 3분의 2 찬성이에요. 이 사업비는 직접 내하고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3분의 2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 항목별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조합원이 이제 10% 이상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00명이면 100명은 현재 와야 되고 100명이 안 오면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우편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이게 참여하도록 되는데 이거 반드시 와야 되고 총회에서 20% 이상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일반적으로는 10%만 출석하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20% 이상 출석해야 돼요.
여하튼 과반수 출석입니다. 20% 출석하면 30%는 서면으로 받아야 되거든. 오케이. 50%는 무조건 돼야 되는데 창립총회 이거는 뭐 당연히 할 거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죠. 뭐 건축 총 건립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이제 그 차량은 몇 대, 교통은 어떻게 해결하고 환경은 어떻게 개설하고 그 아까 약 10몇 가지 심의결 다 거쳐서 지나간 그 과정들이 도면이 이제 그걸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관리처분하거든.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승인이 이제 떨어지면 착공하기 전에 관리처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관리처분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사업승인 난 걸 갖고 총공사비는 산출이 가능해요. 총공사비 산출해. 이제 건축비를 우리가 700만 원 합시다. 800만 원 합시다. 아니 뭐 500만 원 합시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해서 700만 원짜리를 갖고 총 그 공사비를 산정하니까 뭐 1조 원 나왔다. 공사비. 그다음에 이제 1조 원 나오면 누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조합원이 재산이 각각 틀려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종전 재산이 얼마냐 평가를 해요. 요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 여기 있었는데 한 블록이 있는데 나는 요 길 앞에 블록이 있었으니까 나는 종전의 가치가 좀 높잖아. 그러니까 좀 더 달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분양가를 갖고 결정합니다. 분양가를 우리가 2,500 할래? 3,500 할래? 이제 그거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뭐 무조건 이렇게 올리다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거래 가격 최근에 지은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대충 내가 투자하는 비용과 계산했을 때 분양할 수 있는 면적 얼마 그래서 총 금액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분양 가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 내가 부담하는 게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재산만큼 또 서로 차감해야 되니까 관리처분 이거 하는데도 막 소송 걸리갖고 제가 했던 게 반포 1, 2사가 그 옛날에 관리처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갖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 소송한다고 관리처분 무효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반포 1, 2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 달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득세를 안 내는 그것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내면 어떻게 돼요? 딜레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이 무효가 되면 새로 해야 되거든. 새로 신청하면 그때 돈이 세금이 2조 원이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10억에서 한 15억 내야 돼. 그걸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한다니까. 그럼 이기서 다행이지. 만약에 졌다고 했으면 관리처분 무효가 되어버리면 새로 관리처분 신청해야 되잖아. 그럼 관리처분 신청이 법적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거 소송하는 동안에 또 실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그 돈 다 누가 부담해요? 조합원이. 참 이런 게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이건 뭐 조합, 이건 해산, 대의원 선임. 대의원 선임하고 이제 해임에 관한 것. 대의원도 이제 총회에서 뽑습니다. 보통 대의원이 이제 그 규모에 따라 다 다르긴 다른데 보통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선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예, 이게 이제 설계 개요가 확 바뀌어버리면 돈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나. 그렇게 하여튼 돈하고 직결되는 거는 무조건 이게 주민의 의사결정할 때 20% 참석해. 정비사업비의 변경, 당연히 돈의 변경.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이거 옛날 계약했던 게 이제 공사비를 전부 다 올려달라고 지금 맨날 지금 그 이야기 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물가 올랐지, 그 다음에 뭐 금리 올랐지, 유가 올랐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둔촌 아파트. 이제 지금 이제 최종 이제 지금 합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700 몇십만 원 올린다고 500 얼마 했는데 700 몇십만 원 올렸는데
앞으로 아마 거의 이제 지금은 보통 한 700 전후가 결정될 것 같아요. 현재 물가 시세로 보면.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하라 하고 근로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 제한해 놨거든요. 그럼 52시간을 근무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안 늘리려고 하면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동의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그 어느 한쪽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포함해서 지금 한 700, 800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정확하게 이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신청을 하면 그 부동산원에서 그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를 봐줍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 그저께 내가 뉴스인가 봤는데 아주 30건도 안 됐다 하더라고. 그쪽에 검증 의뢰한 게. 검증 안 하고 그냥 뭐 조합에서 시공자하고 합의해서 그냥 총회. 그 정비사업이 변경이니까 20분 이상 출석해서 총회 가본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 임원은 이제 조합장 1명. 예. 이 선출해서 관리처분 시까지는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돼. 관리처분 할 때까지. 이게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안 돼. 어디 가서 또 있는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사는 3명 이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근데 이사는 뭐 5명 이상이니까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5명에서 보통 한 10명 정도 그 선에서 결정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적절히, 했는데 이제 이사들 중에서 또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월정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 공짜로는 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일부는 또 몇 명은 상임이사를 도와서 그 상주하면서 그 주민들 그 조합을 상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정한 보수.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보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월 정도. 또 그건 주는 게 맞죠, 그죠? 왜냐면 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너 그냥 공짜로 해라, 무보수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이사는 무보수로 하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갔네. 그 다음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고 임원의 자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이제 사 들고 오는 사람은 안 돼. 이게 최근에 개정한 거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내가 조합 임원하겠다, 조합장 하겠다 와서 하면 안 된다. 최소한 5년 이상 소유하고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있어야 될 것. 이렇게 딱 조합, 이제 적어도 이사, 대의원 정도, 조합장, 그렇게.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지방의원의 소유자가 2인 이상 공유일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지난번에 어떤 정부 요인이 자기 아내한테 뭐 1% 지분 주문하고 아내가 그냥 뭐 입문했다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건 안 된다 이게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공동 지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재산 갖고 있을 때 누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 지방의원, 구의원 안 됩니다. 지금 시의원도 안 되고요. 배우자 안 돼요. 아내도 안 되고 직계 좀비속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어. 이게 최근에 이제 도입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아마 5월달에 이번에 개정될 때 아마 추가한 것 같아요. 대의원회,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때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00명이 넘을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하는 서면 통지고 개최하는데, 대의원에서 다룰 내용은 총회에서 다룰 안건, 아까 총회에서 다룰 안건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정비계획 변경이나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해요. 제일 먼저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안건을 총회에 올라가기 전에 대의원회가 한 보통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 대의원들이
총회에다가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번 걸르는 거잖아요. 총회에다 바로 올려버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선출된 대의원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의원 되시면. 대의원 되면 지금 이런 공부 아마 10배쯤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즉 조합 주체가 끌고 가는 것을 적절히 감시 감독할 수 있거든요. 조합이 독단적으로 못 가게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적대 관계, 대립 관계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목적으로 이게 조합하고 가는데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대립 관계가 되면 조합이 못 가. 이 대의원회를 두고 뭐 이사를 두고 하는 게 뭐 이유가 뭐예요? 이 조합 일이 잘 돼갖고 빨리 아파트 지어갖고 내가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제 모이면 저런 어떤 힘을 주어지면 각자 이렇게 겨루기를 하더라고. 힘 겨루기. 그래서 야 무조건 너 하는 거 반대. 이래보면 뭐 오도가도 못 가지. 그래서 정말로 조합 추진 주체가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다른 억길로 가지 않는 한은 이게 대의원들이 동의하고 찬성해 주는 게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 반포 같은 게 소송 관리 처분한다고 2년 동안 일 모으면 뭐 그 돈이 얼마요?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전부 다 결국은 누가 부담하냐? 그 조합원이 다 일일이 돈 다 내야 돼, 나중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게는 반드시 대의원회가 구성이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는 대의원회 아마 들어가시가 될 텐데, 관심이 있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의 내용.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한다 그랬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 뭐 학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이제 그런 거 설치 계획하고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이게 이제 재개발인 경우가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세입자 문제가 제일 대두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자기가 이제 이사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살다가 재개발된다고 너 나가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재개발하고 철거하면은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뭐 한 5천만 원 있던 사람은 5천만 원은 못 들어가고 주변의 집값은 다 올라가 7천만, 8천만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이주 대책 이런 게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다 돈으로 계산해 주죠. 최소한 이사비 지원 정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건데, 이게 이제 다 철거하고 없으면 이게 뭐요?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범죄 소굴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비용도 돈 많이 들어가죠. CCTV 설치하고, 이게 철거 다 하고 건물 다 철거하고 바로 공사 착수하는 게 아니고, 철거해도 공사 착수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땅 팔락하면. 그 사이에 누구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철거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집들이 이사 나가는 게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럼 뭐 공가를 누가 관리해요? 조합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뭐 울타리 쳐야 되고, 그 안에 아이들 못 들어가고 순찰 돌아야 되고, CCTV 설치, 이거 다 그 돈이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땅 파고 시공자 들어와서 인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 이제 지금 이제 그 4대 6, 60% 이하를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형이라 그런가?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게 이제 우리로 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면 32평형. 그게 60% 지어야 되고요. 그 이상은 40%. 근데 이제 땅 규모가 작으면은 뭐 60% 아니고 80%도 짓고 그럽니다. 이 소규모는. 근데 그건 내 의무적으로 했다. 왜냐면 근데 재건축인 경우는 보통 아파트 크니까 그 다 큰 것만 짓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국민주택 이하를 지어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거.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높이를 뭐 45층, 30층, 25층 뭐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용적률도 우리는 뭐 250%, 아니 278%, 아니 299.9%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 몇 세대 이런 걸 다 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업 시행과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비 사업 시행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아이고 어디다 갖다 버리냐 이게. 에? 이게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냥 막 폐기물 거다 갖고 저기 이제 저 인천에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지금 이제 뭘 가생 성면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스레트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 스레트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이랬는데 그냥 무식하게 진짜 고기 구우면 기름도 쩔하고 그걸 좋잖아요. 그게 성면이거든요. 그래서 성면은 따로 거두어서 별도로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하는 기간이 몇 달씩 걸려요. 왜냐면 집집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가면 천정에 이제 텍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성면이거든. 그거만 또 집집마다 가서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시공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든지 별도로 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확 철거하고 땅 파고 뭐 집 짓는 것 같지만 이 과정 한계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 교육시설, 교육환경보호관, 학교가 있으면 이제 지난번에 골치 아프다 말씀드렸죠. 이 학교는 학교에 일조가 걸리면 안 돼. 물론 이제 뭐 학교가 북쪽에 있으면 골치 아파. 그죠? 서쪽에 있어도 골치 아파. 왜 동쪽에 들어올 때 해가 가리니까. 북쪽에서도 골치 아파. 남쪽에서 북 가리니까. 그러면 그 학교 주변은 건물을 확 낮춰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요즘 하여튼 좀 고쳐야 되는데 건물에 햇빛이 가리는 거는 그래 안 가리도록 해야 되는데 운동장도 햇빛 가리면 안 된대요. 참 미치고 환장한데. 과한 무리하게. 물론 뭐 우리 2세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는 옳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것 때문에 개발이 확 저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지금 없어요. 이제 서울시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행정 힘도 이게 닿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위원회가 학부모들이 위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학부모들이 사실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 아닌가? 그래서 내 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공사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아이는 그러면 돈 내는 거, 정비사업비. 그 밖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설계도서, 자금계획, 권리명세, 용도가 폐지된 정비. 이거는 이제 기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는 기존 안에 도로가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서 만들고 이제 보통 이제 무상 기속을 그냥 공짜로 받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 대신 내가 또 그만큼 도로를 내줘야 돼.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도로들을 이게 실거미같이 얽혀 있는 도로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조서 이런 게 어떤 걸 폐지하고 이제 요건 아주 이게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필지가 막 이거 선으로 뭐 잘리갖고 저 조사하는 것도 저 한 개 누락해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거 다 체크해갖고 안에 뭐 1000필지, 2000필지 그거 다 체크해가 보면은 누락하는 것 있어요. 잘 안 챙기고. 그래서 누굴 잘 뽑아야 되냐면은 정비업체, 정비 전문 관리업체를 잘 뽑아야 그런 걸 하나하나, 왜냐면 등기 띄어야 되고 뭐 서류 다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서와 사례 설정 명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감정평가, 그 다음에 국공유지 조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하는 국공유지 조서, 뭐 기존 철거 계획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완료 후 상가 사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고, 이런 상도. 그래서 기존 상가들 갖고 점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가를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합의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줄 수 없고,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아파트 상가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아파트에서
이게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는 상가에다가 막 이렇게 가격을 올려갖고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상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상가 지는 애물단지. 기껏 아파트 단지에 상가에 들어가면 세탁소, 부동산 중개소, 학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돼, 그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참 이런 게 선택의 폭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다 포함시키게 되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 서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만한 서류를 쳐다보는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이걸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람도 힘들고 공무원이 이게 아마 짜증스럽죠. 이게 이런 거 아까 그러니까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뒤가 확인하면 지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어. 이게 평점도 못 받고 민원은 많고 A에 도입해야 될 게 아마 그죠? 진짜 이게 안 하려고 그래. 다 도망가요. 그래 지난번 청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이 직원들 무조건 승진시켜 줄게. 너가 요 5년만 근무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공무원들은 승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년마다 바뀌기 시작하면 일 좀 해갖고 잘 익혀놨는데 갚이는 기라. 그때 새로운 친구들이 또 새로운 말 해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또 설득해야 돼. 이게 참, 어떻게 해결해요? 참, 이게 현실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건축, 경관, 교육, 교통, 환경 등 통합심의, 이게 이제 심의를 옛날에 각각 다 했어. 지난번에 한 10개쯤 넘는 심의,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통합할, 몇 개. 이게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통합할 겁니다. 지금 이제 법은 통과했거든요. 통합해라. 왜냐면은 건축 설계 싹 돼가고 심의받으려 했는데 교통심의 하는데 이걸 이렇게 옮기라 저렇게 옮기라 그러면 그럼 설계 또 다시 고쳐갖고 건축심의 올라갔는데 건축심의 가니까 아니야 이건 돌리라 이렇게 해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위원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설계사무소가 그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사무소가 교통, 환경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근데 이게 돈을 잘 안 주거든요. 설계사무소 돈을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조합에서 충분히 안 주는 거야. 그게 완전히 안 주니까 교통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해서 뭐 하는 사람들도 저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무소 같이 안 할래? 따로 나는 조합하고 따로 계약할래.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해요? 따로 계약해야지. 그거 안 주면, 돈 안 주면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건축사한테만 돈 안 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결국은 이게 앞으로 다 쪼개져요. 이게 다 그렇게 쪼개져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힌트를 드리고 싶으면 모든 돈의 지출은 설계사무소가 승인해서 지출해 줘야 됩니다. 그거 권한은 줘야 돼. 그래야 통제가 돼. 왜냐면 설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설계니까. 설계할 때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네가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약간 뭐 수정하고 보완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난 못해. 난 이 오라.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이게 설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인과와 관련된 심의, 각종 심의, 이것도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 다 통합심의해서 도시계획,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건축심의할 때도 다 통합해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보통 한 2년 걸리는 걸 한 1년 정도 절반 이상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한 번만에 하려고 그러면은 2억의 통합심의에 관계되는 용역업체가 쭉 굉장히 달라붙어 있거든. 여러 개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이 마음이 잘 쭉이 잘 맞아야 빨리 통과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용적률 완화는 지금 이제 이게 3종은 보통 250%거든요. 3종이 200, 서울시는 250%인데 50%더 주면 첨가되는 50%의 절반은 조합이 분양하고 요 50%는 25%잖아요. 25%는 조합이 일반 분양하고 25%는 서울시에다가 싼 값에 땅값은 공짜로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 표준 건축비가 지금 한 400만 원 채 안 돼요, 지금. 근데 700만 원 한다는데 날도둑들이지. 날도둑이지. 근데 이제 용적률 장사하는 거예요. 서울시 이제 시는 야 용적률 더 주잖아. 더 주는 것만큼 네가 분양하는 거니까 그 이익에서 가져와. 근데 그래도 그거는 최소한 땅은 그냥 가져오더라도 건축비는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이게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좀 고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지금 이제 국토부가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이건 인식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 아마 여러분 재건축할 때쯤 되면 재개발할 때쯤에는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50%인데 제 실제 50% 올라간 게 250%가 아니고 내가 뭐 나중에 그 공원도 좀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기부 체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 기부 체납하면 내가 이제 250%를 280% 맞아 받을 수 있어요. 280% 기부 체납해서 내가 용적을 280% 받으면 물론 이제 기부 체납하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부 체납하는 양만큼 아파트 건축 면적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늘어난다. 기부 체납하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제 280%를 내가 권한이야. 그러면 이제 300%까지 하는데 20%만 남잖아. 그죠? 20%의 절반만 10% 주고 10%는 내가 일반 분양하고 10%는 주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부 체납 없이 단순히 250%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될 자료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대충 이제 도로나 공원 땅의 형태로 기부 체납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도로나 땅이 아닌 경우도 이제 낼 때 구역 정리가 잘 돼가 있는데 이런 데는 굳이 뭐 도로로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공원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로 기부 체납 받습니다. 서울시가. 건물로.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물론 이제 구청에 저 돈도 한 번도 안 들이고 맨날 주민센터 지어달라 그러고 그러죠. 그래도 뭐 결국 그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도 좋아요. 이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다 도움이 되긴 돼요. 최근에는 이제 뭐 키움 센터 이런 것도 하는. 키움 센터는 뭐냐면 그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 애들이 누군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직장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노? 애들 집에서 잘 들어왔는지 뭐 저녁은 먹었는지 그러면 보통 아이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2시쯤 퇴근하면 또 나와갖고 아이들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엄마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즘 그것만 아이들 케어하는 그 직업이 있다면서요. 아침에 애들 데려주고 저녁에 오후에 집가 데려다 주는 거.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준답니다. 데려다 주고 오늘 그것만. 왜냐면 엄마가 그 직장에서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제도, 그거 이제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아파트 단지에다 키움센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특별한 뭐 교육 같은 거, 뭐 놀이도 하고 다른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런 다양한 걸 해서 아이들 케어해서 저녁까지 먹이서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누가 줬노? 아파트 주민이 줬죠. 당연히 아파트 그런 거 가격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해야 된다고 제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 그 돈 조금 더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하면 또 용적률을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천안에 살거든요. 제가 이제 월화수목까지는 서울 살고 금토일은 천안에 사는데 천안에 제가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손자들하고 살아요. 그게 초등학교하고 이제 그 중학교 그 시골이거든. 천안인데도 시골인데 그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 이제 그 방과후에 저녁 6시까지 저녁 먹이고 애를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저기 그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손자는 조리사 그 저 여기 그 자격 딴다고. 예. 아니 그 방과후 수업에서요. 그 간장도 담고 된장 담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동물 키우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뭐 다 이게 저 오만 거 다 해요. 그래가 그 애들 좀 이번 왜냐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애 데리러 가야 되잖아. 이게 또 집에 왔는데 집을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건 먹는지 안 먹는지 고민해야 되잖아. 그지? 서울도 마찬가지야.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아파트고 품격이 높은 아파트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진짜 그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을 그냥 아예 기부해버려요. 구청에다가 50명짜리를 한 150명짜리 200명짜리 지어줘버려요. 그 돈 얼마 안 돼요. 전체 사업비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누가 해요? 구가 구립 어린이집 지을 거 아니에요. 구립 어린이집 지으면 줄 설까 줄 안 설까? 줄 서지. 지금 내가 원빈에 아리팍 말씀드렸잖아요. 아리팍 같은 경우에 임신하면 등록한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강의, 제가 이런 게 여러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는 뭐 나중에 법대로 가면 되는데, 실제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매도 청구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이제, 이거는 뭐 재건축에 해당되는 건데, 75% 우리가 동의하고 나머지 동의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서 할 수 있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다음을 토지 등록에 소유하고 통제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기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그렇지. 네 현재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제 그때 가격을 평가해요. 내가 이제 사업시인가를 받은 그때 날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현재 재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내가 건축해서, 지어서 내가 이제 건축비 투자하고 팔고 하는 그 가격에 다 계산했을 때 내가 그럼 얼마 내야 돼?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요건 이제 실제 이제 재산 평가해 보면 내가 이제 나는 돈을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돈 더 내야 될 사람도 있고 재산에 따라. 요게 이제 요때도 하지만 사실 요거 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지금 하거든.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준비위원회가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다 출발할 때 각자 개별 이 추정 분담금을 이제 고시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동의만 찍었거든. 재개발 합시다. 지금 그거 안 돼요. 재개발 합시다. 근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요? 얼마짜리 분양할 거고 얼마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얼마씩 부담해야 돼요. 그걸 추정 분담금을 고시를 하고 정비계획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고 요때는 이제 그때보다 더 정교하지. 사업 승인 났으니까 건물이 규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몇 평에 들어가겠다. 분양 신청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절차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고 20일 이내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청산인 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본다.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공무원은 처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공무원이 이제 이게 지금 뇌물을 받거나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처리하고 나서 돈 받을 것을 약속했거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처벌받는다. 법에다 이렇게 다 해놔놨어요.
그래서 청렴 업무를 지켜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 안 해갖고 옛날에 다 구속됐죠. 저기 잠실에 조합장들 전부 다 단지마다 구속됐어요. 이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혹이 많잖아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조합장 하실 분은 청렴하신 분 해야 돼. 조합 임원 하실 분, 청렴하신 분. 개인 욕심 갖고 하면은 이게 망합니다. 이게 뭐 그런 우리가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게 공무원 하다가 나온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으니까 이제 민간이죠. 예, 이제 거의 뭐 15년 했으니까 민간인데 제가 여러 조합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합 다 알겠죠. 예, 하여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청렴하신 분도 있고요. 딱 목표를 우리는 좋은 아파트 품질 좋게 빨리 지어서 고분양가로 분양한다. 이런 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사업이 잘 진행됐어요. 뭐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어떻든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조합 하나 봤어요. 조합을 막 조합장이 막 얼마나 이게 막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지 진짜 우리하고 내가 이제 설계사무소니까 소주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자기가 내가 밥 산다, 자기가 사고. 예. 근데 내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2년을 빨리 해줬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포상금 줘요, 조합에서. 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포상금 받은 아빠도 처음입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할 때 2년을 빨리 했으니까 사업비를 얼마나 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그 막 어느 조합은 그 안에서도 뭐 누가 돈 받고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돈 한 번도 안 받아. 그런 조합이 있는가 하면 또 욕심이. 왜냐면 조합장이 유혹받을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네. 설계사무소를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한다, 정비업자 선정한다 할 때 생각이 있으면 손 벌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건축자재를 선정한다, 싱크대를 선정한다, 뭐 창호를 선정한다 할 때 누가 와서 또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은행을 뭐 지정하고 또 법무사를 지정하고 뭐 변호사를 지정하는데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조합은 제대로 안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조합이 많다 하는 게 서글픈 현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조합이 빨리 관리처분계획 이제 절차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이거 했고요. 공공재건축이 있어요. 공공하고 조합이 공동시행 지금 이제 그 LH하고 SH 이제 아까 시장군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 하는 구청장이 하는 데는 없고요. 할 수 있고요. 지금 서울도 한 열 몇 군데 지금 한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공공이 단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단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은 해산하고 주민대표 회의만 있습니다. 조합이 아니고 조합은 법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결정한 거는 다 법률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서 한 번 결정한 걸 이게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뒤로 물리기가 굉장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절차 아까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이 주민대표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주민대표 회의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설계자 선정 권한과 시공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LH, SH가 모든 행정은 해요. 행정 절차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어요. 우리 품질도 선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 짓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를 600만 원 하자. 700만 원 하자. 이것도 주민대표가 결정해요. 거기 맞춰서 공사하면 되니까. 설계하면 되니까. 그래서 설계자를 뽑는 건 일반 재개발 재건축처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도 우리는 뭐 S건설 하자. 우리는 뭐 현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건설회사들이 요즘 잘 안 하더라고. 이 사업성에 대한 난제 분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하죠. 지금 뭐 안 한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도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든 시공회사들은 장인애들이 그 이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요즘은 옛날처럼 무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수주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다. 그래서 고민스럽다. 그래서 사전 공공 재건축 출처는 사전 컨설팅을 해요. 이게 공공 재건축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충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누가 SHLH가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총 이거는 땅 면적이 얼마고 그 땅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땅, 도로, 공원 뭐 다 빼고 요 나머지 땅 가지고 용적률을 요 정도 건축해서 건립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있는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선전할 때는 일반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보다 이윤을 30% 이상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내가 막 지랄했지. 제가 그 위원이었거든요. 서울 국토부 위원을 했는데 야, 뭘 30% 주냐고. 30% 안 되면 이거 29% 되면 어떻게 할래? 주민들이. 뭘 기준으로 30%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이게 이제 워낙 국토부가 이제 급하니까 이런 공공 재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계획들이 수립한 데 대해서 주민대표회의가 건축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은평인가? 설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들은 그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뭐 계획을 무산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전 컨설팅에서 요 심청 컨설팅까지 해줘요. 이제 한 2단계, 3단계로 계속 주민 설명하고 야, 이런 거 이제 공공 재건축 할래 안 할래?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만 하면 가능하니까 동의하면 오케이. 조합하고 공동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공공한테 네가 몽땅 다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돼요. 조합하고 공공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한테 네가 몽땅 다 하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할 때는 공공이 할 때는 3분의 2 동의. 이게 토지 면적 2분 이상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요거는 과반 동의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때 이제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 내지 25인 이내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고 허가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주민대표회의가 아까 조합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조합은 없어져 버렸고요. 주민대표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면 철거, 주민의 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정비사업비 부담,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이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을 쭉 정한 사항 아까 비슷한 겁니다. 쭉 정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대표회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수 있어요. 2종을 3종? 뭐 이렇게 보통 2종은 지금 용적률이 지금 서울시는 200%잖아요. 그죠? 3종은 25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250%인데 3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올라. 그다음에 법정 상한 용적률이 이제 300%니까 3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주거 비율 상한을 완화. 아까 주거 비율이 60%라 그랬잖아요. 그죠? 85제곱미터 예하가 32평에 60%는 입지에 따라서는 한 50%라 40%만 해도 돼요. 큰 평형 더 지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수 및 공원 완화, 최대 50층까지 완화. 지금 서울시는 이제
저 35층 할 때 저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 규정은 없어버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재건축 추진하는 데가 대부분 다 층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열악한 입지라서 이게 이제 산자락 미치거나 그런 데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높이를 제한하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경관 심의가 있다 그랬어요. 경관이라고 한 것은 주변과의 조화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저층주택지가 있으면 저층주택지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산이나 어떤 자연 경관들이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올릴 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때문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도 요건 좀 완화해 주겠다는 거고 이게 신속한 인허가요. 아까 도시계획 수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까 25명인데 이게 한 달에 2번 회의하거든 서울시가 1, 3주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뭐 건축 도시 하는 사람 말고 교통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25명이라. 그러면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각자 이야기하잖아. 각자 한마디씩 25명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25개 지적사항 나오겠네. 잘했다 소리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래도 회비 받았으니까 한마디는 또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요걸 이제 수권소위원회는 보통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하고 건축, 교통하는 사람 전부 나머지 변호사나 언론이나 이제 방송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 9명이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통합심의한다. 예, 이제 이것도 사업계획도 아까 건축심의도 통합심의하지만 사업계획도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 막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관 주도로 가기 때문에 통합한다. 사업관리하고 이주대통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주민 대표들이 저걸 반대할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조건 다 좋은데 근데 왜 지금 진행이 안 될까 하면 LH나 SH가 이 사람들이 공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주민들한테 권한 다 줬잖아. 아까 그 전부 다 시공자, 설계자 총 다 조합 주민대표가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뭔가가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그분들이 공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업은 빠르고요. 공공재건축할 때는 인허가 절차 지원으로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용역업체 및 시공자 선정을 지원해준다. 아마 지원해주는 게 이게 간섭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신뢰도 높이고요. 투명한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요. 사업자금 및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한다.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 사용할 수 있다. 뭐 LH가 공사했지만 LH 이게 안 달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현대가 하면 DH라고 이제 그렇게 달고 삼성이 많이 하면은 뭐 레미안 이렇게 그 브랜드를 달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다 지금 지금 LH가 공사한 건 전부 다 LH 이름 달잖아요. 궁금한 그거는 이제 이게 공공재건축은 LH가 하더라도 그 주민이 원하는 브랜드 달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브랜드 가격 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뭐 입지에 다 다른데 뭐 한 같은 장소에서 계산하면 4, 5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 브랜드 가격이.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지금은 그게 브랜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못 달게 하잖아요. 그 돈인데. 옛날에 옛날에 현대였잖아요. 지금 DH로 갔잖아. DH를 달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이게 그 회사마다 품격을,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레이드에 맞게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은 그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돈을 얼마 들었을까요? 비용 엄청나게 뭐 홍보 이런 비용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광고 비용 이런 거 아마 내가 볼 때 수백억 들어갔을 거예요.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보통 내가 볼 때 일반 광고회사 브랜드 만드는 게 합치면 한 몇백억 들어갈 겁니다. 하나 만드는 게. 왜냐면 방송 광고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 돈을. 그래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든 기대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하고 신탁업자 등의 전문개발기관이 예.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동의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신탁회사가 할 수 있다고. 지금은 제도를 이제 도입했죠. 그 지금 한양아파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이제 신탁회사가 요번에 이제 그 시공회사를 뽑는다고 현대하고 포스코 두 개가 붙었는데 서울시가 야 수도패 위법이다 이러는 거. 이게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 신통은 했거든요. 신속 통합을 해서 개발 방향은 결정했어.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 계획 수립하는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안 된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와갖고 그냥 주도해갖고 이제 시공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무슨 소리야? 정비 계획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시공자가 선정할 때는 시공자가 뭘 제출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걸 얼마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냥 주문구식으로 그냥 야, 내가 800만 원 공사할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요 공사에 싱크대는 어느 회사 싱크대를 쓰고 창호는 무슨 쓰고 타일은 어느 타일을 쓰고 뭐 이거는 돌은 어떤 돌 써가지고 요 총 공사비가 얼마야 이렇게 내야 되거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이게 뭐 배추장사도 아니고 그냥 단으로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게 속이면 싱크대 외산 이렇게 외산 싱크대는 어느 나라 싱크대? 중국 싱크대. 외산이잖아요. 브랜드명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다니까. 그게 외산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산, 태국산, 뭐 중국산이 그 외국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국서 이제 그 OEM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본에서 뭐 저기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거 하고 OEM 중국 OEM하고 틀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니? 그런 것들 내역서가 있어야 돼. 그 내역서를 갖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내가 제한해야 돼. 오케이. 그게 굉장히 공부만 해야 되지. 조합에 계시는 분이 그 내역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 그 조합에 보면 그래도 그쪽 방면에 사람들이 있어요. 설계사무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조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조합의 임원들이 그분들을 활용하셔야 돼. 적대를 근데 대부분 그 적대하더라고. 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여러 사람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재원들이 있는데 그 재원들을 활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내역서를 누군가 한 사람 앉아서 꼼꼼히 연필로가 다 체크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야, 너 공사 독일 무슨 제품 쓴다는데 너 왜 안 쓰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원님 쓴다고 약속해. 그건 계약서니까. 근데 이 서류가 이렇게 두꺼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해주고요. 주민 및 지방의회 청취 후 지방도시의회는 심의를 할 수가 있고 토지 면적 2분의 1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동의 시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전문개발기관을 사업시행자로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양은 어떻게 되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아직 안 했어.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건 지정과 동시에 했잖아, 그죠? 지정이 돼야 그 자격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탁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법 기준을 다 읽어봐야 돼. 막 대충 이렇게는 안 돼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리하는. 예, 이건 정비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할 수도 있어요. 신청자 4분의 3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막 기간을 확 줄이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 아까 누군가가 신탁회사를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신탁이라고 하는 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여튼 그 조합 쪽에서 누군가가 요즘은 이제 그래서 CM이라는 제도를 하긴 하는데 CM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CM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를 조합이 해야 할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중간중간 점검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100% CM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감리하는 거하고 틀려요. 공사 감리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모든 행정 프로세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내가 행정 프로세스 쭉 많잖아요. 그 중간중간 체크해야 될 게 수백 가지거든. 그때 체크하고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내역서도 누가 체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조합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전문가들이 집단이 있어요. CM이라는 회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CM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합의 부족한 실력을 누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통합 수립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합 수립하는 게 이거는 진짜 짧은 기간 안에 주민 동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쉽지가 않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준공한 겁니다. 원벨리 준공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한 1억 원 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입지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사실 아파트 값은 땅값이에요. 건축비는 거기서 거기야. 다 합쳐서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땅값은. 그죠? 뭐 비용 다 합치고 뭐 다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치면 아파트 가격은 얼마예요? 평당 뭐 1억 하면은 나머지는 1억 하면은 1,000만 원 건축비고 그 다음에 이제 9천만 원 땅값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북에 3천만 원 하면 3천만 1,000만 원 아파트 가격이고 2천만 원 땅값이에요. 거의 아파트 가면 땅값이에요. 입지가. 그래서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건 뭐 입지는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거가 다만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야, 그거 차 띄고 포트 빼고 그냥 이렇게 가면 사실 그 10만, 20만 더 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을 더 주거나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훨씬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강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대의원이나 이사나 조합 임원이 되면 별도 또 공부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